네. 네. 투명 네. 블록 그렇죠. 네.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얘한테 분석을 하라고 시켜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용실 홍보를 위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작성하려고 해. 그리고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탠다고 하면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용실 홍보를 위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작성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과 사용자를 고려해서 설명해줘.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쭉 뽑아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인축 뭐를 쭈르륵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한테 실제로 포스팅을 써달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내가 근무하는 또는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예시로 다시 만들어줘. 예시로 블로그 포스팅 만들어줘.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넣어주시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위치 있죠? 선생씨, 사무실 위치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보세요. 자, 미용실 위치. 울산, 남구, 달동 하고 괄호치고, 보통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같이 우리가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근처에 삼산동, 야음동, 그리고 신정동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용실 상호. 실제로 포스팅을 이걸 기반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어차피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니까.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이 전경 아닌데. 그러면 얘가 포스팅 이렇게 만들어줘요. 20%. 근데 처음에 만들어준 게 뭔가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마디를 더 넣어줘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을 고려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 뽑아줘요. 보이시죠? 처음에 만들어줬을 때 이 내용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글자 수가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꾸준한 활동, 주제 집중, 소통 유도. 그리고 제목, 검색어 유도에 맞춘 키워드 앞에 배치, 호기심.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앞에다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랑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얘가 만들어준 거 제목 한번 봐보세요. 제목 보시면 그럴듯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글의 길이와 구조. 글의 길이와 구조.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이미지, 컨텐츠 품질, 태그,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얘가 쭉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포인트를 줘볼게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 포스팅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요거 있죠, 요 내용. 요걸 그대로 긁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줄게요. 얘가 지가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알고리즘은 요렇게 해서 하면 좋다라고 지가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문맥의 이해. 제가 대화형 모델 쓸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배경정보 제공, 문맥의 이해,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는 지금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요 이미지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스틸컷 이미지를 가져와서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어디에 이미지가 들어갔는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글자 수도 훨씬 많아지고 이미지의 개수도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얘한테 이런 것도 한번 더 넣어 볼게요. 뭐라고 넣는가 하면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은 멀티미디어 요소에 관한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아. 사실 그렇거든요. 얘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은 이미지만 들어있는 것보다 그 안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짤 같은 거 있으면 짤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의,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여기 정리가 되면 실제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주제는 보도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붙여넣고 있는 거 있죠? 그걸 한꺼번에 넣어서 얘한테 포스팅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스텝씩 만들어 나가는 거야.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포스팅 거를 얘가 소제목 같은 거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소제목. 그러니까 구조를 갖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소제목 그리고 리스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글자를 두껍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모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글자 색 같은 거 포인트 주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시죠? 보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얘 긁어다가 나노 바나나 시켜서 이미지 보정하면 되겠죠. 이런 이미지들은 예를 들어서 안에 막 중요한 텍스트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 나노 바나나 2 있죠. 프로에서는 텍스트도 막 인지를 해서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노 바나나 프로는 유료 플랜으로 해야 돼요. 무료는 하루에 몇 번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테스트 몇 번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냥 약간 번거롭지만 나노 바나나에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약간 좀 변형을 시키고 미리 캔버스 가서 텍스트는 미리 캔버스에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료 플랜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 글자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호스팅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또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한 번만에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시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첨부하는 거 있잖아요. 첨부. 네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과 사용자들을 고려한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거의 다 완성형이에요. 포스팅 제목. 그죠? 그 다음에 해시태그. 그리고 이미지 대체 텍스트. 만들어져.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 설명글을 넣거든요. 이미지 설명글을 넣는데 이 이미지 설명글을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 대체 텍스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웹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하는 건데 웹 컨텐츠의 성격상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한다는 게 기본 웹 기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거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있는가? 화면 낭독기라는 걸 통해서 웹 서비스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 화면 낭독기가 본문에 있는 거를 쭉 읽어주다가 이미지를 딱 만나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지를 대체 텍스트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대체 텍스트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있죠? 그 대체 텍스트. 요거는 알고리즘한테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뽑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분석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처음부터 만들어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용을.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왔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뭐예요?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내용이 뭔지를 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처음부터 분석을 시킬 때 그냥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목 분석하고, 제목에서는 뭘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미지,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로만 해야 될 게, 일단 블로그 주제 선정하고 포스팅 내용의 주제 선정하고, 이 주제 선정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검색량이 많은 게 뭔지를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검색창에다 입력을 하면 거기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들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중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레퍼런스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제목을 분석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구조, 가독성,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글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통 우리가 1500에서 2000자, 뭐 2000에서 3000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멀티미디어 요소는 뭐가 있는지, 몇 장 정도 있고 뭘 썼는지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컨텐츠에 따라서는 장소 정보가 꼭 포함이 되어야 유리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실 뭐 소개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지도 넣잖아요. 네이버 지도, 그런 거. 자, 그리고 사용자 반응을 유도하는 것. 예를 들면 뭐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져갔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얘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AI가 만든 거가? 틱톡? 그러면 얘가 이렇게 뽑아줘요. 근데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포스팅 작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안 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컨텐츠에 따라 틀려요. 컨텐츠에 따라 틀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 본인이 직접 만든 영상,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연예인 뭐 분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예인 사진이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만들어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소스 있죠. 저작권을 이슈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걸리는데, 소속사에서 이런 거는 굳이 저작권 이슈를 만들지 않겠죠. 왜? 간접적으로 자기 내용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역할도 하잖아. 그래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분석, 연예인 헤어스타일 분석한 거 보면 연예인들 사진을 많이 가져다 쓰거든. 근데 연예인들이 만약에 욕하는 포스팅이다. 그러면 길을 쓰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 간접적으로 홍보해주고 드라마 홍보해주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이런 게 아니고 주제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 관련 거다. 안 그럼 내 실제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어떤 컨텐츠다. 그러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가져다 쓰고 사진도 몇 개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고 알고리즘이 보통 한 15개, 20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분석할 때 레퍼런스하고 조사 분석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을 내서 조사 분석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 이미지는 뭐 썼고 몇 개 정도 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넣어서 조사 분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멀티미디어 요소, 또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의 포스팅을 만들고 나면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거부감을 안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블로그를 갔는데 첫날은 가니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 다음날 가니까 이렇게 돼 있고 또 가니까 계속 바뀌어. 그럼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감을 느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올 때마다 항상 눈에 익었는 거잖아. 내용만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본다. 편하게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을 그렇죠. 해유 시간은 오래 머물러. 해유 시간이 오래 있어야 뭐가 된다? 알고리즘이 좋아. 그리고 소통. 막 이게 있잖아요. 댓글 달고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최신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이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다 나쁜 컨텐츠다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기준이 있긴 한데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발행한 거를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되게 높은 점수. 옛날에는 무조건 구독, 좋아요, 댓글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계속 진화한다고 했잖아.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포스팅할 내용은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자,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 홍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퍼올 거예요. 여러분, 있죠? 자, 그리고 사진첩, 그리고 스티커.
이런 거는 포스터죠, 포스터. 아, 얘네 막아놨네. 복퍼가게 막아놨대요. 우클릭 안 되죠. 선생님 그런 거 왜요? 네. 네.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놨는지. 진짜 F12번에서 제가 하면 된다고 했죠. 저번에 알려드렸죠. 들고 오는 거. 한번 볼까요? 정경호,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정경호 헤어스타일. 그럼 얘 가져다 썼네요. 그죠? 그런 거. 딴 데도 볼까요? 그런 거. 다 가져다 썼죠? 그죠? 그러면 나만 잘리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미지는 어디서 갖고 왔다라고 밑에다가 혹시 만약에 그럼 알아서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이슈성이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잘 안 봐지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필요하면 뭐 내려버리든지 비공개 돌려버리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컨텐츠도 마찬가지잖아. 블로그가 정보성 컨텐츠는 계속 꾸준히 소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슈성 컨텐츠는 그 이슈가 끝나버리면 뒤에는 잘 안 봐지는 컨텐츠들이거든요. 대신에 얘네들은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타는 키워드들은 그 순간적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쓰고, 만약에 얘네들이 문제 삼거나 이거 처음부터 벌금 때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뭐 험담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스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했는 거 이미 방영되는 거잖아요. 이미지만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만큼 엄격하게 잣대를 대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겠죠. 여기 보면 다른 데도 많이 해놨잖아요. 다 보시면. 아, 야구나. 야, 그거네요. 여기 나왔던 애네요. 저도 처음 알았다. 이런 식으로. F12번. 그리고 쭉 내려서 디저블 자바스크립트. 그죠? 엄청난 걸 제가 여러 번 알려드린 거예요. 유료급 강의했으면. 그죠? 아까 안 긁으셔도 되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쓰자. 그리고 폴더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거 번호 맞죠? 폴더 열어서 보면 보이시죠?
우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네? 자, 보세요. 먼저 그 전에 F12번 들어가셔서 이게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얘 클릭. 그럼 세팅이라고 나오죠? 쭉 내리시면 디버거. 그런 거 다른 거 신경 쓰요. 조금만 보시면 디버거만. 자, 이게 우클릭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 HTML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하라고.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다운받으셔서 뭐만 보면 돼요. 요 친구. 정경호 것만 쓰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정경호 헤어스타일 분석이라고 제가 주제를 해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아마 제 생각인데 다른 블로그 쓰신 분들은 보면 이 방법을 몰라서 이미지를 못 가져갔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내용을 적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어갈게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끝날 때까지 첨부해서 쓸만한 이미지하고 뭐 이런 것들 조금 모아 놓으세요.